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 바둑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좋네요. 자, 향소목으로 이제 바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향소목 두고 한쪽을 굳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최호수님, 안녕하십니까? 굳혔더니 벌렸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양구침으로 시작할게요. 근데 이제 한쪽이 낮으니까 한쪽은 높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높은 구침 혹은 두 칸 높은 구침. 저는 좀 단단하게 두는 걸 좋아하니까 한 칸 높은 구침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려왔네요. 굉장히 변을 중시하는 타입이죠. 네, 변을 중시한다. 굉장히 이제 또 흙이 이제 백 쪽에서 큰 모양이 형성되는 게 무서우니까 갈라쳐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뭐 갈라침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갈라치고 세 칸 벌려서 뛰어 들어온다면 한 칸 뛰고 A와 B를 이제 맛보기로 두겠습니다. A와 B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두 칸으로 두었네요. 어, 자, 뭐 이런 때 이제 3-3을 파고 둘 수도 있어요. 3-3을 파서 이제 이쪽의 흙이 좀 약해지더라도 귀의 실리를 크게 파내면 이제 불만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잡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판은 제가 이제 양구침으로 이제 실리지향적인 이제 바둑을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3-3을 파서 이제 실리지향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요런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붙이거나 뭐 일로 붙이거나 하는 수법들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3-3을 파서 이제 실리를 이제 도려내도록 할게요. 어우, 그랬더니 바로 입구자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도 뭐 이쪽을 응수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하나 밀고 빠지면 넘어가서 빠지면 이제 저는 동락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귀를 크게 차지해서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네, 물론 한 점이 제압당한 거는 아프지만 이 제압당한 아픔보다는 이쪽이 굉장히 크게 제가 귀를 도려냈죠. 그래서 이 결과는 흑이 만족이다. 아마키님 안녕하세요. 맛있게 한 점을 계속 그냥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는 이쪽에 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백 모양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먼저 와서 백 모양이 커지는 걸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견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죠. 이렇게 이제 빠졌네요. 넘어가는 것도 뭐 다양하게 넘어가는 수법이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뭔가 그럴듯하게. 그래서 백도 이쪽을 막아왔네요. 굉장히 이제 흙이 날일자를 달리거나 하면은 이제 백 쪽의 실리가 많이 깨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자리예요. 예, 엄청 큰 자리임에는 이제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흙도 이제 이쪽으로 두면 양날개죠. 굳힌 모양에서 양쪽을 벌린 양날개 모양이기 때문에 예,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집님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갑자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이번 주 월요일 한다고 예, 공지 올리긴 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예, 못 보실 수 있죠. 예, 제가 근데 이번 주는 화요일 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예, 월요일 이제 방송을 킬 수밖에 없어서 미리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공지를 올려두긴 했습니다. 허삭가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제
이제 3단 미만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으실 텐데, 뭐 아니면 4단 뭐 이 정도 기력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죠.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사실 차분하게 두는 게 중요해요. 차분하게 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방법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나는 방법? 지금 내가 흑이라면 어, 임여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집님 뭐 날일자요. 날일자면은 요런 수가 되겠죠? 이제 한지호님 한 칸.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이런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일자를 두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여기 제 돌이 양쪽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다가와지면 귀가 굉장히 맛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말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 이런 내 돌을 보강해 놓는 게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내 돌이 탄탄하기 전에 공격을 가기보다는 내 돌을 확실히 지켜 놓은 다음에 상대가 뛰어나오면 이제 하나 정도 들여다봐서 무겁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날일자로 눌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칸을 뛸 수도 있어요. 한 칸을 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눌러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은 눌러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한 칸 띵수로 날일자를 두었다면 백이 붙이고 나와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돌이 탈출해 가는 모양이 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붙이고 나가면서 탈출을 해도 아직 뭐 건너 붙인다거나 3-3이나 이쪽에 붙이는 뒷맛이 이제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뒀네요. 이쪽에 이제 백돌의 안위를 살피는 거죠. 덕분에 저는 제가 탄탄하게 두어놨으니까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게 됐죠. 자, 한 점을 제압하면서 상대의 백집을 깨면서 흑집이 생겨났죠. 굉장히 단단하게 둔 만큼 이제 이득을 보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둬야 할까요? 아나키님 다음 나라면 이렇게 두겠다 뭐 이런 자리 있을까요? 나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뒀을 거야 뭐 이런 자리 있을까요? 중앙으로 쌍날일자는 여기가 양쪽 날일자를 쌍날일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날일자나 한 칸이요. 최호수님 중앙으로 한 칸 띠. 자, 이거 이제 좀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날일자를 두는 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여기에 한 점은 일종의 그냥 백돌을 무겁게 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백돌에게 바짝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돌은 그냥 활용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집님과 한용부님 안녕하세요. 박랑호삿간님이 상변흑 두 점에서 눈목자. 이런 수도 괜찮아요. 이런 수도 굉장히 괜찮은 수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예요. 그리고 우리 집님은 이제 모자.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시죠.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십니다. 우리 집님은. 자, 근데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눈목자나 이런 모자 둘 수 있어요. 못 두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한 수법들인데 우리 그냥 좀 담백하게 두자고요. 그냥 한 칸. 차분하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꾸 두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바둑이 차분한 바둑이 되고 침착한 바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달려왔네요. 아래쪽으로 달려왔으면 이 돌과 이 돌을 이제 끊어가면 되겠죠. 밭전자는 째야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담백하고 이제 한 칸, 그러니까 이런 날일자 이런 것도 이제 날일자, 눈목자, 모자 이런 게 다 좀 어디서 뭐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더 볼까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담백하게 중앙으로 튼튼하게 한 칸. 방송용 멘트셨군요. 그렇군요. 그래도 일감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백은 2선을 기고 있고 흑은 백돌 이쪽 백과 여기 백을 뚫어가는 상황이 나왔죠. 뚫어가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다 무시하고 연결해주면 되죠. 연결해주고 여기는 하나 찔러주고 이제 귀로 뛰어 들어오면은 집도 크고 집도 굉장히 크죠. 집도 크고 이쪽 백돌의 안형도 이제 집이 생기니까 안형도 생기니까 뛰어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막 바짝바짝 두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그리고 찝어왔네요. 약점 있죠? 제 약점 지켜줘야죠. 한 칸으로 받아두나요? 한 칸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 요건 한 칸이 아니라 요 날일자죠. 그러니까 백돌의 한 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백이 템포가 그러니까 리듬이 이제 깨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백이 여기 들어가고 찝으면서 흑돌이 쫙 연결이 되면서 이 돌이 사실상 거의 패석이나 다름없는 수가 됐어요. 사실상 패석이나 다름없는 수가 됐는데 패석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좀 부비적거리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모자를 둘 수도 있어요. 네. 모자를 둘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백이 여기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는구나 정도는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근데 패석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약점을 보강해도 되고 제가 이제 보강하는 방법 중에 내 돌이 약할 때 그냥 직접 보강이 있고 상대 돌을 약하게 만드는 간접 보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상대 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건 이 전체의 백이겠죠. 이 전체의 백도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근거를 박탈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의 전체의 백도를 약하게 만듦으로써 이 나와 끊는 이제 뒷맛을 조금 간접 보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그렇죠. 이쪽은 뭐 이렇게 되는 자리고 이렇게 됐더니 이 백들도 아직 불안하다. 네, 불안하죠. 아직 불안합니다. 한 집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 미리미리 이어둘게요. 이어두고 났더니 여기도 옥집이죠. 그러면 전체가 아직 단 한 집도 없다. 그리고 막힐 수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한 칸. 그랬더니 백이 이제 여기 살려 나오고 있죠. 이거 살려 나오는 건 이제 계속 여기 나와 끊는 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나와 끊는 수를 보겠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냥 보강해 줘도 되고 그냥 보강 안 하고 중앙으로 한 칸 뛰어 나가도 되겠습니다. 계속 뛰어 나왔네요. 지금 이쪽의 백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집이죠. 옥집이기 때문에 지금 한 집도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돌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돌인 상황인데 이제 보통 같으면은 제가 그냥 갈라서
이제 백도를 공격하겠지만 제가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는 내 약점 먼저 보강해라 라는 얘기를 또 한번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그렇게 안 약해 보이는 도림에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예, 늦지 않아요. 다들 이제 조급해서 이런 거 이제 절대 보강 안 하시죠. 보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백도 조금 간접적인 보강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쪽을 백돌이 와도 흑돌이 위협이 안 되죠. 모두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럴 때는 그냥 여기 또 보강을 해줍니다. 보강을 해서 백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물론 침입을 해도 흑이 두 칸 벌리면은 괜찮아요.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흑집도 지키면서 이쪽에 백에게 은은히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짝바짝 벌려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뭔가 폴로캉님 안녕하세요. 뭔가 이 백을 혼쭐 내줘야지, 공격해야지, 뭐 어떻게 해서 이득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큰 자리 두면 돼요. 왜냐? 여기 제가 지키면서 이쪽 흑돌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놨죠. 여기도 제압돼 있죠. 여기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 돌이 약한 돌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 뭐 여긴 젖혀 이으면 되고, 내 돌은 약한 돌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자 여기도 지금 제 돌이 약한 곳이 없어요. 이제 곤마라고 생각되는 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곤마인 돌이 없을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님 말씀처럼 이제 닦아가면 돼요. 근데 그 닦아가는 과정이 아마 굉장히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이런 유리한 상황이 나왔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굉장히 큰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장 차분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데도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칸 띄어서 그냥 다 지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어 막 백이 좀 억지로 좀 짓고 있죠. 억지를 좀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억지를 부릴 때는 그냥 사부작 들어가면 돼요. 사실 조금씩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만 깨도. 이러면 사실 집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안 되는 수를 두셨네요. 이것도 위험하죠. 이게 그러니까 거미줄을 자꾸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탄탄한 자연스러운 집이 아니라 좀 억지스러운 집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 지금 단수 치고 때려 먹으면 패로 끊기는 약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조차도 두지 않겠지만, 그쵸. 예, 지금은 사실 좀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저는 상대의 집을 좀 지어주는 편이어서, 이러고 나서 당장 패를 걸어가도 되지만 이제 또 큰 자리 없나 이렇게 두리번 해주고, 이쪽이 굉장히 달려가면은 흑집도 늘어나고 백집도 깨지니까 굉장히 큰 자리겠구나 하면서 큰 자리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자리를 찾아갈 때는 내 돌에 약한 곳이 없을 때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다들 이제 내 돌이 약한 상태에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헬스코리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내 돌이 약해지기, 그러니까 약한 돌이 없을 때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들 그 전에 찾아가세요. 그 전에 여기는 큰 자리잖아 라고 하시면서 찾아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지 말고 이제 진짜로 약한 돌이 없네 싶을 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바둑에서 원래 백돌이 이쪽에 돌이 있는 거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 안 했죠. 여기도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 안 했죠. 네,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공격을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안 해도 내 돌 약한 돌만 차분하게 보강을 해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예요. 머데와 이카노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백이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꾸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가 억지를 부리게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억지를 부리죠. 상대를 억지를 부리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이제 많이들 나오십니다. 여기도 안 되죠. 이쪽 뭐 끊고 어떻게 해도 두 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를 부리는 수법은 보통 거의 잘 안 돼요. 네, 억지는 바둑은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집도 좀 자연스럽게 나야 하고 공격도 자연스러운 공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수도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바둑 간단하게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백은 뭘 잘못 뒀느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히고 이제 변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큰 자리를 뒀죠.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초반에 그냥 큰 자리, 넓은 자리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두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치고 이쪽에서 다가왔는데 사실 이 다가온 수도 살짝은 문제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 백이 벌릴 동안 뭔가 좌변을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자세를 취했죠. 근데 흑도를 좌변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보다는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나는 좌변을 크게 가져갈 거야. 왜냐? 그 전에 좌변 쪽, 여기서도 좌변으로 향했고 여기서도 좌변으로 향했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투자를 했던 곳에 상대가 오게끔 했죠. 그럼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택이 조금 방향차고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 치고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3-3을 들어왔을 때 이 수가 너무 공격만 생각한 수였죠. 너무 공격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젖힌다면 이제 뭐 이건 둘 중에 선택의 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쪽으로 막는다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단수 치고 이어서 이쪽 왼쪽을 정리를 확실히 해준 다음 나오는 게 좀 더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이쪽을 정리를 해주고 나서. 왜냐? 그냥 나오니까 그냥 흑이 이쪽에 이 한 점이 죽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3, 4, 12 12에 흑 한 점 죽었으니까 그냥 13집 정도예요. 그러니까 13집. 아직 죽지도 않았지만 13집 정도를 버리면서 밀어가는 게 너무 컸습니다. 실리로.
그러니까 흙이 이걸 살려주면 백이 고마워요. 오히려 살려주면 고마운데 그냥 뭐 다 먹어봐야 열쇠집이네 하면 과감하게 그냥 버리니까 잡았긴 했는데 그냥 열쇠집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민수가 열쇠집보다 훨씬 큰 값어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 이미 실리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상대 모양만 커지지 않게 벌려뒀죠. 이때도 백이 여기를 빠지고 물론 굉장히 큰 자리임에는 분명한데 지금은 여기를 흙이 오니까 이 좌상귀부터 구변까지 이 흙 모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양날개는 보통 양날개는 주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양날개를 주면은 이 모양이 참 이 축소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축소가 안 돼. 어느 정도 충분한 집은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막은 것도 조금은 빨랐죠. 지금 이렇게 와서는 일단 흙 우세의 초반포석 그리고 여길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바둑을 이제 아예 이기기 힘든 이제 선택을 아주 잘못한 상황이죠. 자, 지금 왜 잘못했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잘못했냐를 이제 또 찾아봐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자, 지금 모양을 봤을 때 자, 여기 반으로 나눌게요, 이쪽을. 자, 좌상귀부터 변으로 아우러지는 모양. 그리고 우상귀부터 변으로 아우러지는 이쪽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귀부터 우변으로 어우러지는 모양, 이쪽 모양이 있죠. 1번, 2번, 3번 중에 1, 2, 3번 중에 이제 흙이 가장 키우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1, 2, 3. 착한 남자님 안녕하십니까? 1, 2, 3. 한지호님 3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흙이 가장 키우고 싶은 곳. 머대와 이카노님 3번. 최호수님 3번. 허사간님 뭔가 약간 따라한 것 같지만 3번. 폴로캉님 2번. 아나키님 2번. 저 하이루 저분은 항상 오셔서 유노야 하고 가시네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착한 남자님 어디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흙이 가장 키우고 싶은 곳. 흙이. (3번) 자, 보세요. 자, 이제 입장을 바꿨더니 나는 여기가 제일 키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제 백돌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백돌이 3번이라면 만약에 1번이라면 이쪽으로 실전처럼 오는 거고 2번이라면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원하는 걸 주지 않게끔 하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1번, 2번, 3번 중에 일단 확실한 건 1번이 가장 흙으로서는 키우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 백돌이 와 있잖아요. 백돌이 와 있고 이쪽에도 백지원군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세 개 중에는 그나마 가장 키우고 싶지 않은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2번이나 3번. 자, 이거 조금 이제 재미난 장면입니다. 2번이나 3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2번을, 그러니까 3번이 일단 표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3번을 흑에게 주기 싫어 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뭔가 공간이 좀 좁네요. 원래 2칸 벌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해봤자 1칸밖에 못 벌리죠. 좀 좁다. 그리고 흑돌이 많은 곳에서 공격을 당한다. 기분이 나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들어가면 공격을, 뭐 니꾸자든 나릴자든 공격을 당하니까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흑은 이제 넘어가는 정도로 두고 백은 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보강을 한다던가 이제 밀어가서 보강을 한다던가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거. 만약에 2번을 가장 이제 가치를 높게 봤다. 그러면 뭐 이쪽을 들어간다던가 이쪽을 들어간다던가 하는 거죠. 2번과 3번은 거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큰 차이는 1번은 아니었다예요. 1번은. 근데 이쪽을 선택한 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흑 입장에서 가장 키우고 싶지 않은 곳을 선택했다.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선택했는데 제가 괜히 무리하게 막 공격을 해서 공격에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난 여기 어차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보강만 해주는 겁니다. 원래 키울 생각 없는 곳이었어. 나 그냥 내 돌만 보강할래. 이렇게 뛰어나오게 해주고 하나만 이제 무겁게 들여다 받아주고 눌러갔죠.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냥 늘고 그냥 이렇게 젖혀서 이쪽 그냥 쓱 두고 빠져준다면 그때 뭐 강력하게 공격을 가도 되고 젖혀준다면 그냥 하나 단수 치고 빠져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와 여기 이제 장문 씌워가는 수를 이제 맛보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도 그건 못 견디고 이쪽을 중앙 쪽을 이제 하나 보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죠? 좌변에 백을 깼죠. 자,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이쪽에 좌변에 백집이 있는 곳을 저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쪽 상변을 내주면서 백집을 깨면서 여기에 흑집도 생겨났죠. 완전 만족이죠. 여기는 제가 원래 흑이 가치가 없어서 버리려고 했던 공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뭔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흑도를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때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긴 해요. 그리고 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학재TV님. 충분히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때는 내가 이쪽에 대한 이제 끊어짐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말끔히 해소했을 때나 이제 둘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했죠.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한 칸 뛴다. 좀 담백하게 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한 칸 뛰는 행마는 절대로 나쁜 행마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는 무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맞장구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줄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무리를 한다? 그냥 나는 단단하게 그냥 차분하게 묵묵하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공 비행을 하죠. 저는 뭐 그냥 누구나 둘 수 있는 입구자 두고 누구나 둘 수 있는 나가고 누구나 둘 수 있는 수를 두고 나서 하나만 찔러두고 그냥 귀를 보강.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치중하는 수가 있으니까 찝어둔 거예요. 두고 또 무리하게. 자,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100이라면 차라리 둔다면은 여길 둘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둬야겠죠. 삭감을 해야겠죠. 삭감을.
근데 그냥 그저 이제 끊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상대를 끊어서 어떻게 한바탕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든 한바탕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차분하게 집도 벌면서 백도를 약하게 해서 여기 나가 끊기는 약점을 간접 보강해주고. 그러니까 백도 약하니까 백도 보강을 했어요. 백도 여기 이제 끊어지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그냥 저는 한 칸 띄고, 사실 보강 안 해도 되는 곳이지만 제가 자주 이제 보강하세요 얘기했으니까 그냥 보강해 드린 겁니다. 이게 보강을 해도 절대로 보강을 하면 집 부족이 걸릴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절대 집 부족이 걸리지 않는다고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단단하게 보강한 거예요. 모노님 안녕하세요. 모노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차라리 이런 것도 그냥 솔직하게 연결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솔직하게 연결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돌이 와서 지금 흑돌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쪽에 돌이 올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만 둬도 아직 다 불안한 돌인데 뭐 어디가 끊길지 계속 초조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변수도 아예 없애기 위해 이쪽 보강. 그러니까 내 돌 약해질 가능성이 없죠. 여기는 백이 귀를 굳힌다면 두 칸을 벌리면 되고, 실전처럼 바짝 다가온다면 3-3을 파면 되는 맛보기의 자리죠. 생방은 처음이시군요. 역시 아이디 잘 이제 못 봤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3-3이 도려지고 나니까 뭐 여기는 사실 그냥 받아주면은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두려고 했는데, 이게 모두 100집이 나도 흑이 엄청 많이 이겼어요. 자,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집이 날 수도 없고 그냥 났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거 집이 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냥 낮다고 해주죠. 그냥 낮다고 해줄게요. 저는 천사니까. 뭐, 이거 두면 끼우네.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그냥 낮다고 해줄게요. 낮다고. 자, 이렇게 돼도 바둑은 흑이 엄청 많이 이겼습니다. 엄청 많이 이겼어요, 정말. 자, 여기 뭐 여기 여섯 집, 둘레, 여섯, 여덟, 10집이 조금 넘습니다. 그냥 10집만 봐줄게요. 16에 뭐 이 집이 거의 그냥 다 당한다고 치고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여섯, 여덟, 20, 30이네요. 30, 46. 거기다가 이게 한 25, 46에 70집이에요. 흑집이 70집. 물론 지금도 흑선. 100집은 여기 다 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여덟, 22, 24, 26, 28, 30. 35집이 좀 약한데 그냥 35집 봐줄게요. 35. 흑선으로 여기 달리면 여기 10집 잘 안 나겠죠. 그냥 낮다고 해줄게요. 네, 낮다고 해줘. 10집 낮습니다. 여기 맛 엄청 나쁜 거 제가 건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그냥 지키기만 할 거예요. 자, 35에 10집 45예요. 저는 아까 70. 엄청 많이 이겼죠. 약한 돌 아예 없고 100집 더 늘어날 곳 없고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차분하게 단단히 두고 있으니까 상대가 자멸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멸하더라. 마치 백이 들어와서 흑집이 왕창 깨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냥 조금 깨진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조금만 깨지면 정승은님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깨지면 집 부족에 걸릴 것 같아. 다들 그냥 초조함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형세 판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데 그냥 내 집이 좀 깨졌으니까 집 부족일 거야 라는 이제 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차분하게, 괜히 난 의욕적으로 둘 거야. 하지만 그 의욕이 괜히 그냥 이제 섣부른 과욕이 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차분하게 물 흐르듯이
중요합니다. 뭐 항상 재바둑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바둑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근데 재바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정작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어렵죠. 재바둑이 수 자체는 안 어려워요. 제가 두는 수들은 다 두실 수 있는 수들입니다. 다만 저 재바둑처럼 두려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들 인내심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으면은 다 저처럼 유연하게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단 바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